지금 괴로운 이유는 사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무엇보다 나라는 생각을 단단히 붙든 채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그 지점을 피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도 이건 중요하다고, 이건 잃으면 안 된다고,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바로 그 붙잡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쥐고 있으니 두렵고,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초조해집니다. 금강경이 날카로운 이유는 우리를 달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부처님이 상을 깨뜨리라고 하셨는지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거창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붙여둔 이름과 해석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단순히 소리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 위에 내가 의미를 얹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겹겹이 붙으면서 하나의 상이 만들어집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상은 남아서 계속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에서 훨씬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이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뜻은 바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그 생각을 붙들고 그것이 곧 나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야 하고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단단해질수록 세상은 그 규정을 흔드는 장소가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 하나에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도 내가 만든 상이 흔들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그 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 곧 진실은 아니라는 것, 해석이 곧 존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면 사건과 나를 조금은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은 말로, 결과는 결과로 두고 그 위에 나를 얹지 않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집착은 느슨해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집니다. 상에 머문다는 건 결국 내가 만든 기준을 절대적인 것처럼 붙드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현실은 끊임없이 그 기준과 충돌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하나의 상황일 뿐인데 거기에 나를 얹어버리는 순간 무게가 생깁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동일시를 풀어냅니다. 상은 내가 붙인 이름이고 그 이름에 매달린 건 결국 나의 집착이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붙인 해석을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 해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금방 털어내고 어떤 이는 오래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상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금강경은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붙인 나의 규정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연 따라 흘러가는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습니다. 내가 만든 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상에 매달려 있던 힘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금방 이름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역시 부족하다고, 이번 일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확실해 보였던 감정도 옅어지고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하고요. 금강경이 말하는 공은 아마 그 자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지금은 너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장면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그 장면에 나를 얹고 의미를 덧붙이며 무게를 만듭니다. 나라는 생각도, 성공이라는 말도, 실패라는 규정도 사실은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모습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정된 실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감정은 오늘 다르고 오늘의 확신은 내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굳이 하나의 생각에 자신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을 안다는 건 세상을 비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너무 단단히 굳히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손의 힘을 조금만 풀어도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일이 커서라기보다 그 일을 붙잡는 방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을 계속 되짚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금강경은 그 머물물 조용히 흔듭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이 정말 그렇게 단단한지, 그 의미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지 스스로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그 자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붙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영원한 진실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이건 절대적이다라는 표시를 붙이며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나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르고 오늘의 판단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해 놓고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금강경은 그 틀이 본래 고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굳이 세게 부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덜 믿게 됩니다. 덜 믿으면 덜 붙잡고 덜 붙잡으면 덜 흔들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빼는 태도가 쌓이면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결국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해서 바로 집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은 올라오고 생각은 또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없애려는 태도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건 사실인데 그 화가 곧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은 자동으로 의미를 붙이고 나를 얹으려 하지만 그때 잠깐 멈춰서서 이 생각도 인연 따라 올라온 하나의 장면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만 물러서도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의 말은 여전히 거칠 수 있고 결과는 여전히 아쉬울 수 있지만 거기에 나를 전부 얹지 않으면 상처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 보시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을 붙이지 말라는 뜻으로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자랑할 상을 만들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도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상을 붙이지 않으면 결과가 조금 달라져도 덜 흔들립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건 거창한 의식이라기보다 매 순간 올라오는 상을 너무 믿지 않는 태도를 쌓아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전부처럼 느껴졌던 장면들이 조금은 작아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출렁일 때도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기보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저 말이 나를 규정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반응일 뿐인가 하고요. 그렇게 보는 습관이 쌓이면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머물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나를 묶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되 그 감정이 곧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한 번의 칭찬으로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 단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판단이 얼마나 유동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상은 늘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보지 못하고 가장 강한 순간만 붙잡습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집착의 순간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붙들고 있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반드시 옳아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힘이 빠지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짓누르던 무게는 덜어집니다. 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은 예전과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금강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나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픈 이유도, 결과가 무거운 이유도
결국은 나라는 상이 다치거나 흔들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반복해서 나를 실체로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도 인연 따라 잠시 모여있는 흐름일 뿐이라고 보게 합니다. 이 말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삶에 비춰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과 다르고 몇 년 전의 나는 지금과 또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자아를 상상하고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상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면 지켜야 할 것도 줄어듭니다. 누군가 나를 낮게 평가해도 그 말이 나 전체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금강경은 나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너무 단단히 굳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반드시 증명해야 할 필요도 약해집니다.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장면들 속에서 나를 과하게 얹지 않게 되면 관계도 일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힘을 조금 내려놓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면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나라는 상을 조금 느슨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반응들도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예전에는 그 말이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하나의 의견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시선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굳이 방어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 전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고 칭찬을 받아도 나 전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강경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보여줍니다. 단단해질수록 부딪힐 때 더 크게 깨지고 부드러워질수록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면 비교도 덜 치열해집니다. 저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도 조금은 힘을 잃습니다. 인연 따라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굳이 모든 장면을 경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삶은 증명의 무대가 아니라 경험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잘된 날도 있고 어긋난 날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붙들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는 일에 가까워 보입니다. 나라는 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지켜야 할 것도 줄어들고 두려워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삶을 훨씬 넓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라는 상이 조금 느슨해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곧장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것도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장면일 뿐이라고 보게 됩니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나 전체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오해가 곧 내 존재의 가치가 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높이 평가해도 그 말이 나를 영원히 고정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덜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절대적인 선처럼 느껴지지 않고 칭찬과 비난도 오래 붙들 이유가 줄어듭니다. 금강경이 계속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한 생각에 나를 묶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기쁜 일이 오면 기쁨을 느끼되 거기에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괴로움을 인정하되 거기에 나를 규정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나를 붙잡던 힘이 풀리면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금강경이 전하려는 가르침은 거창한 깨달음이라기보다 바로 이 지점,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붙잡지 않는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삶은 전보다 훨씬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 하나에도 오래 머물렀고 어떤 결과 하나에도 스스로를 걸어두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이 줄어들면 굳이 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끝까지 이기려 들지도 않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해도 그 오해를 전부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장면이 나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이라는 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냅니다. 행위는 하되 거기에 나를 붙이지 않는 것, 노력은 하되 반드시 이런 결과여야 한다는 상을 덧붙이지 않는 것, 그 차이가 쌓이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면 굳이 모든 장면을 통제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두려움은 깊어지지만 흘러가게 두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라는 상이 조금 느슨해질수록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보이고 비교의 기준도 흐려집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뒤처졌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은 더 또렷해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그 선택이 쌓이면 하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특별한 체험을 약속하기보다 붙잡고 있던 손을 하나씩 펴보라는 권유처럼 느껴집니다. 손을 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여유가 남습니다. 금강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 경전은 무엇을 세우기보다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붙잡으려 하면 곧바로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보살이라 해도 보살이라는 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고 공덕을 말하면서도 공덕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손에 쥐는 순간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어떤 개념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아마 우리가 너무 쉽게 확신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이해를 또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해조차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옳다고 단정하는 순간 그 옳음이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타인을 설득하려 들고 나의 관점이 전부라고 믿을수록 관계는 경직됩니다. 하지만 생각조차 잠정적인 것으로 둘 수 있다면 판단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면 대화는 열리고 마음은 다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주기보다 정답을 붙드는 습관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여백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확정하려던 힘이 풀리면 삶은 증명해야 할 무대가 아니라 경험해 볼 자리로 바뀝니다. 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이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 지점에서 금강경의 지혜는 가장 또렷해집니다. 결국 금강경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확신을 내려놓으라는 권유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나라는 개념까지 단단히 세워두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려 했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변화를 실제 삶의 장면에서 인정해 보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가리키는 길처럼 보입니다.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붙잡기보다 흘려보내고 단정하기보다 열어두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상이 공하다는 말은 세상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덜 경직되며 스스로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보다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 자유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이전과 다른 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